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래 자체 행정과 주거 환경 발전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행복하고 또 이제 기쁨의 삶을 누려가려면 이런 행정에 관한 모든 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강의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첫째, 생활행정 목적 성공 비결, 행정의 개념, 조직 인사 재무 문제, 또 생활행정 관련 주요 법령, 미래 자치행정 도시정비 도시개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활행정의 목적은 바로 국민 권익 추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나 우리 모두는 서로 섬김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민 권익 추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덕목 4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지능, 지식, 기술,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97%가 바로 자세에 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 교수 연구팀들이 연구한 결과에서 나온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른 자세를 갖고 공직자와의 바른 자세, 공직자와 국민과의 바른 자세, 국민 상호 간의 바른 자세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제도 발전, 도시환경 변화를 창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꿈과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오는 청춘처럼 항상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 청춘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이상 꿈 열정을 이루면 늙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꿈과 열정을 갖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 자치행정, 생활행정 발전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토마스 브레이 박사, 다빈치 연구소장이죠. 구글에서 인정하는 미래학자,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그분은 미래 행정에 대해서 아주 잘 제시를 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창조되고 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의사결정을 한다.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낸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전망이 오늘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모든 새로운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확장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도시가 인공지능으로 생명력을 얻을 때 도시의 모든 방문객들은 심장박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과 인간, 이것이 바로 보편화되는 시대다. 인공지능에서 스마트 안경, 스마트 시티에서 건물은 숨쉬고 도로는 생각하는 시대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래 예측,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미래 행정에 관해서 잠깐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로정비 기반시설 확충 위한 공공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도시 기반시설에도 여러 이제 국내 학자들이 부동산 문제, 도시 건설에 대한 전문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가 집약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의 역할은 역세권을 활성화, 사업을 먼저 종합진단하고 역세권 배후지역의 연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에 의한 공급시설을 홍보해야 되고 기반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계속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건 시정해서 개정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 절차상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난 3월 24일 행정기본법에서 시행하게 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죠. 목적 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서울에도 보면 노후주택들이 많습니다. 30년, 40년대. 빨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노후주택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도로도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환경,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3조에 11조 3에 보면은 아주 주택법에 대한 그 목적이라든가 주택법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공공주택조합, 또 이런 조합원을 모집해서 하는 문제, 이때 할 때는 주택건설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반드시 신고 필증을 받아서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그렇게 신고 필증 받아서 해도 사실은 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투자만 해놓고 아파트가 안 지어지니까 많은 불만 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만 사항도 우리가 해소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죠. 제대로 안 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물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또 잘 절차상 하자 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이제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행정절차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행정처분, 행정지도, 또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신의성실, 투명성, 행정무 혁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행정절차상에서 이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죠. 서로 의견을 청취하고 듣고 당사자 간에, 또 이제 공개 토의, 토론 방식도 거쳐야 됩니다. 전문가들 모여서. 그리고 이제 의견서도 제출하고, 의견서는 서면으로도 내지만 또 요즘에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행정절차법상 또 하자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미래 주거 환경 개선, 생활 행정에 관해 열심히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세기 지식경영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변동 여건,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 자치위원들, 우리 또 행정공무원들, 또 우리 국민과 함께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의 바탕을 둔 섬김의 리더십으로 인간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 잘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